2, 3. 안녕하십니까. 농촌환력과장 이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환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세진 농촌환력팀장입니다. 한용희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유정부 유통팀장입니다. 전성환 전자상거래 팀장입니다. 강명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2023년,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 현황 및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2025년도 단위 업무 29건 중 신규 핵심 공약 업무 18건을 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마을 브랜딩 청년 공동체 지원입니다. 역량 있는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마을의 유무형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특색 있는 마을 브랜딩 결과를 차년도 마을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액션 그룹 및 지역 활동과 육성을 통한 부안 신활력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개 액션 그룹과 84명의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육성된 액션 그룹에 대한 운영 지원과 30명의 지역 활동가를 추가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계적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농식품부 선정 유망 청년기업 1개소, 청년 창업 10개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신활력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입니다. 부안의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에 도전하는 액션 그룹의 법인화, 시설 장비 고도화, 신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10개소를 법인화하였으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에서 12쪽까지 일반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3쪽 부안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의거 부안군 먹거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립된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4쪽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성공적인 부안형 푸드플래너 안착을 위해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 및 행복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누적 매출액 112억 원 달성과 누적 방문객 40만 명, 소비자 7,06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2025년 6월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을 개장하여 더 많은 방문객과 소비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판 행사 등을 통해 건강한 로컬푸드를 할인 판매하고 최저가 판매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안정의 보루 역할을 하겠습니다. 15쪽 부안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핵심 인프라를 구축, 부안형 푸드플랜의 성공적 안착 및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부안 푸드앤레포츠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 개장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2030년까지 푸드플랜 출하 1,000농가 이상 육성을 목표로 기획생산 출하농가 육성 및 신선 농산물의 연중 생산 기반 시설 지원 등을 통해 475농가 82개 가공업체 6개 영농사업단을 조직하였습니다.
후에도 출하농가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푸드플랜이 중소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18쪽에서 21쪽까지 일반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원예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품목 육성을 지원하고자 부안군 통합마케팅 중심의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가 조직화를 위해 통합마케팅 조직에 물류비, 수수료, 순위소집, 공동선별비 등 4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이 제값받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물류 개선을 추진하여 유통행정 서비스의 변화를 농업인들이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품목별로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교육, 홍보, 마케팅 및 지원 등을 통해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하여 부안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김치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김치 생산 및 가공 유통 연구 개발을 통합하여 부안의 김치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부안군 김치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신설 젓갈김치 스마트 팩토리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신설 젓갈김치 스마트 팩토리 조성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일반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부안 로컬푸드 이커머스 매출액 40억 달성입니다. 우체국 쿠팡 등 9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로컬푸드 이커머스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농부 및 노인 일자리 영농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 육성으로 부안 농특산물 소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착곡 등 연중 판매 품목 및 동진감자, 양파, 마늘 등을 특가 품목으로 판매를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서 29쪽까지 일반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0쪽에서) (33쪽까지) 상서면 봉원마을, 하서면 평지마을, 상서면 우덕마을, 백산면 대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역량 강화까지 아우르는 4개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누수없이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농촌 협약사업입니다. 부안군 농촌 공간에 대한 효율적 개발 및 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줄포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백산 개화 상서면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등 5개년 동안 300억 원 규모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민들을 위한 생산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부안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안읍 내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소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 및 체육활동실, 동아리실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3재생 도시실현사업 신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간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년 부안읍 영곡 효동마을을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신규 마을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농촌 마을의 문화, 복지, 경관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 2023년도에서 24년도 군정질문 3건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38쪽 박병래 의장님께서 푸드앤레프트타운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의무 운영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교포점 개설 및 학교급식, 대형 매장 등 관계시장 다양화를 통해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안전적 소비를 위한 대도시의 부안군 농수산물 판매장 구축 계획 및 농수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도시 농수산물 판매장 구축은 부안형 푸드플랜 계획 1단계인 2025년까지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관내의 관계시장 확충 후인 2단계인 2026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전략은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전자상거래 판매를 확대하고 품목별 브랜드화와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시장의 교섭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조 이한수 의원님께서 청호 저소지 권역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초생활 기반, 지역 경관 개선 등 청호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이 2018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소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이 현재 중앙부 쪽 꼭지를 찾기 어렵지만 저소지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산책로, 생태 체험 공간 등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공모가 있을 시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조 2023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래 의장님께서 내실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초단계 예비계획 수립 시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자제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연결되는 마을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피드백을 통해 마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이강세 김원진 의원님께서 푸드플랜 참여농가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4년 12월 말 기준 참여농가는 업체 포함하여 563농가입니다. 2030년 1000농가를 목표로 참여농가 확대를 위해 기획생산 체계 구축과 시설자재 지원 확대 및 공급식 대형 식당 등 관계시장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 설립으로 참여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전량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특화상품 개발 및 판료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화품목 발굴 및 육성을 통해 24년도에 로컬푸드 과수류 부족 해결을 위해 부안 기후에 적합한 체리 재배 묘목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과수류 농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 오프라인의 물류 효율화와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입점 추진 등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박대수 의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등 효율적 운영 방안 구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연중 생산 작부체계 구축을 위한 신선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해 판매 품목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농가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여 물량 조절 및 판매 품목 수급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김드래 의원님께서 농산물 생산 물량 조절 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농가 기획 생산에 초점을 두고 품목별, 계절별 생산 품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작년 11월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량 조절 시스템을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APC와 푸드앤레프트타운이 정상 가동되는 금년 7월부터는 기획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판매가 되도록 관계시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대 의원님께서 푸드앤레프트타운 구축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급식 물류센터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작년도에 종료되었으며 푸드앤레프트센터가 금년 7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진친인로 경사도 부분은 설계 병행 시 스노우벨팅 반영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의원님. 과연 우리가 청호조 수집권에 네.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좀 우리가 건의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꼭지점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보면은 이 전번에 대선 때
네, 민주당의 예. 정책적인 뭐 대선 공약을 안 됐어도 전라북도에서 선정됐던 공약 사업 중에 하나 들어갔던 사업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전국이 어떻게 되려는 건 몰라도 조기 대선이 될 것 같아요. 예? 조기 대선이 된다면 네, 예. 지금부터 우리가 이게 공약 사업에 대통령 공약 사업에 지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좀 봐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선제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대선을 한다 보면 어떤 공약 사업 같은 것들을 좀 추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조기 대선이 된다는 애를 가지고 이런 것도 적극 좀 한번 추진해 주시고 그것도 보면 옥정호 출렁다리 같은 거 또 저수지에다 한 거잖아요. 논산의 탑정호 저수지도 거기도 관광지 개발해 가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오고 아산의 예당호도 그런 것이고 김천에 오색 테마공원이라고 해갖고 김천 저수지도 그렇게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호 저수지는 접근성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은 데거든요. 거기 30번 국도에 있고 관광지 대부분이 부항을 찾는 관광객이 가는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도 전에도 대선에 공약 사업 민주당 공약 사업으로 네, 예. 전라북도에 선정됐던 것이니까 한번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이번 대선에 민주당 공약 사업으로 정말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이제 네. 권역별 사업이라 네. 저희 과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예, 같이 이제 저수지 친화 사업은 이제 건설과에서 건설과 같이 하더라도 협력해서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한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지원 신규예요. 혹시 그 조공호고 같은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조합 네. 공동 법인하고 네. 조합 마케팅 통합 마케팅 조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군비 자체 사업으로 지원한 사람이 전라북도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평가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자체 사업으로 원예 농산물에 대한 개통 출하를 해야 가격을 높게 받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작년에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 올해 9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네. 이렇게 통합 마케팅을 세워서 네. 하겠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세워준 게 아니라 자체 사업을 이제 자체 사업을 네. 그러면 조공은 조공대로 하고 거기 조공을 더 이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예. 조직과 규모를 통해서 가격을 좀 더 받게끔 우리가 사업을 좀 지원해 준다는 거죠. 조공에다가 지원을 조공하고 해준다는 부합 마케팅하고 두 군데. 마케팅하고 네, 예. 해준다. 네, 그러면 예. 우리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유통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이런 기능이 새로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기존 기능을 보강한다는 얘기죠. 보강요? 예, 예. 그리고 그 페이지 48페이지 네. 그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구조 제가 이제 군정 질문 행감 때 지적 사항이에요. 네, 예. 예. 그 지금 뭐 어차피 제휴푸드는 들어올 수가 있고 필요한 거는 뭐 또 제휴푸드로 형성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푸드를 다른 데로 이렇게 제휴푸드로 해가지고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야 되는데 예.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유통 지속 확대를 하겠다라고만 답이 됐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없나요? 지금 큰 저희가, 틀은 안 만들었어요. 저희가 예. 이제 다른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이제 남는 잉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완주나 이런 전라북도 도내 시군으로 로컬푸드 매장으로 제휴푸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잉여 물량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거기도 우리 잉여 농산물도 거기도 잉여 농산물이 같이 기후적으로 거기도 잉여 농산물이 되기 때문에 받기 어렵고 저희 것을 자체적으로 지금 판매하기 위해서 온라인 판매를 지금 한 작년에도 한 20만 건 이상을 온라인 판매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잉여 농산물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온라인 판매도 중요하지만 뭐 그 지역도 상추가 있고 생산하고 하고 그러지만 뭐 당연히 있겠죠. 여러 가지 이게 뭐 경쟁력을 세워서 우리가 제휴 푸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안이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젓갈도 있고 뭐 경쟁력이 많이 있잖아요. 젓갈 같은 경우도 꽃게나 뭐 전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소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또 뭐 지금 온라인 플랫폼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또 제휴마켓에서도 활성화 시켜가지고 유통을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을 그런 부분 쪽으로 강하게 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또 시간이 거의 점심시간 다 됐고 그러니까 예. 그럼 이상입니다. 예, 유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 그 20조기에 우리 노컬푸드 지역 활성화재단 설립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설립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립하겠다고 예, 계획을 하겠다고, 세웠고 예,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이게 지금 그 연구 용역이 끝났잖아요. 완료됐죠? 완료는 안 됐고요. 아니 2020년 4월달에 재단법인 설립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완료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아 이게 좀 저희가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니, 지난번에 그러니까 예, 그 예, 부분이 예, 예. 완료가 안 됐다고 해도 과업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네. 용역 착수를 했으니까. 예. 그다음 이 그 용역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제도를 두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사장은 이제 부군수가 두고 예. 상임이사를 별도로 두고 예. 그러다 나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최소 몇 명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인원 자체는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찾아보지 부여나 못해봤습니다. 청양군을 보면 예, 예. 두 군데가 지금 이게 그 지역 활성화 재단이 설립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청양이- 그러면 거기가 보면은 천양군 같은 경우에도 약 5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재단의 그러면 운영 범위를 단지 노컬푸드 푸드앤 레포츠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노컬푸드 복합센터 그러니까 행복장터 또 노컬푸드 격포점도 개설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또 국민체육센터 그 볼링장 네. 그다음에 농산물 안심농산물 공유유통지원센터 네. 예. 또 농산물 가공종합센터 네. 스마트 가든 치유 힐링센터 이 전체적으로 이 재단에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잡는 건가요? 지금 저기 통체적인 계획은 네.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농산물 저기 그 공유 물류센터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스마트 가든 힐링센터하고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그럼 격포 농산물 높은 가공 종합센터는 별도로? 그 기술센터에서 아니 이게 가려면은 같이 가야 그쪽은 이게 활성화 재단의 설립 목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 사업비가 저희가 좀 틀려가지고 그 농촌 아니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근다고도 운영은 그렇게 같이 가야 맞는 그 걸로 부분은 생각이 드는데. 기술센터하고 지금 협의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단을 설립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재산 출연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에 군별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용역 발주를 한 건가요? 그 금액은 저희가 예측을 못했고요. 그게 나와야 네. 저기를 할 텐데. 지금 그 당시 소환을 볼 때 한 30억 정도 출연. 30억.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재단을 한다면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으로 구분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이게 비록 비영리 재단 법인이지만 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건 수익 사업으로 충당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수익 사업은 뭔 뭘로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1차는 판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 예. 이제 판매 수수료가 주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지금 보면은 전라북도 전북자치도 전북 농어촌 활력재단 설립이 유보돼서 지금 이게 설립을 모든 중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죠. 그거 이게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첫째,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설립 허가를 받아야 재단이 설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안군은 군 단위는 도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 승인을 못 받으니까 이거 못 받는 거잖아요. 도가 이 승인을 받으려면 도가 전북 농어촌 활력재단의 설립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타당성 전라북도 검토하고 사업이고 설립 허가를. 전라북도 재단이고 그러니까 기초단위 재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안책 활성화 재단이 광역단위 유관기관인 전라북도 농어촌 활력재단에
설립 허가가 나야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중단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자기도 저기 도에도 지역 활력 재단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네. 보류가 되니까 우리 시군에서도 지역 활력 재단이 오면은 네. 자기 부담이 있으니까 도에서 좀 유보 좀 해줘라. 좀 그렇게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오면은 하반기에 해주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기에는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지금 타당성 검토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심의회에서 설립 허가가 이거에 의해서 조건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오는 걸 알고 있는데 단지 나는 이게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전북자치도 전북 농어촌 활력재단이 만드는 이유가 지금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또 농촌 융복합 지원센터, 농어촌 활력화 지원센터, 농촌 일자리 플러스 센터,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등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이것을 관장할 출연 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 설립하는데 부안군이 이걸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이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못 해주겠다. 이게 하고 난 뒤에 해주겠다. 이런 조건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저기 지난번에도 네. 사무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 푸드플랜 자체가 이 사회적 조직 이런 육성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사업이라 현 정부하고는 코드가 맞지 않아서 대부분 사업들이 다 행자부에서 반려를 시킵니다. 중재를. 근데 이제 정치적 여건이 개선이 되면 이거를 그때 가서 도에서도 그때 가서 하자. 지금 그렇게 제안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행위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승인 기관에서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재단 설립은 전라북도에서 해주잖아요, 승인을. 그렇습니다. 근데 전라북도에서 당연히 승인할 부분이 행안부에서 자기들 전부 농어촌 활력재단을 설립할 때 장애물이 되니까 일단 유보해달라. 이런 부분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자기들이 할 일은 자기들이 해주고 그와 별개로 자기들이 할 일은 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네. 어찌됐든 이 지역 활성화 재단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어마어마한 군비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게 비영리 재단 법이라고 할지언정 결국 우리 행정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경영지원, 기획생산, 노컬푸드, 공공급식 이 부분을 재단의 업무를 주어서 전문적으로 하게 만들겠다는 그 목표고 의지인데 이 부분들이 재단 설립할 때의 부분에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전라북도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우리 부안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체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 시군도 거기 재단 설립 위원들이 행자부의 눈치를 봐서 좀 그쪽 위원들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거부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완화됐을 때 그렇게 저희가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전라북도에서 재단 설립 승인이 날 때까지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예, 지금은 TF팀을 안고 그냥 기존 푸드플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책에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말이거든요. 이번에 인사 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2개 팀보다는 1개 팀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는 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푸드플랜 원팀으로 좀 재단의 설립이 필요성이 없으면 이 부분들은 그대로 별도 조직을 인사 때 조직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부안군에 유익한 부분인가 좀 판단을 했으면 쓰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여기에서 지금 3년 이상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일 애로사항이 직원들 네. 마인드입니다. 공무원들은 인사 때 되면 이제 순환 보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전문직 인비제를 채용을 해야죠. 그런다면 그래도 어떤 탄력성이 있어야 되니까 시장의 변화에 급작스럽게 바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재단을 설립하면 출연금이 수십억 원 나갈 거예요. 군비가 적어도 지금 현재는 네.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네. 의회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소통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김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대 의원님. 지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예.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지속되어 왔죠? 이 사업은 그동안 이제 농협을 통해서 재작년도까지는 2023년도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그 수혜자들에 대한 평이 좋아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와 같이 좀 매칭을 하자 해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저희가 부안, 계안, 개화 이 세 개 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의 건강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이게 지금 치유 버스 움직이는 것이 네. 예방 차원에서 검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치료 목적으로 해서 반복적인 방문을 하는 과목으로 사업이에요? 와가지고 전문 과가 와가지고 뭐 치과, 뭐 내과 이런 전문가들이 와가 전문의들이 와가지고 체육관에서 버스로 관련 의사 간호사들이 오셔가지고 체육관에서 어르신들이 오시라고 거기서 진료를 받게 하는. 그러면 일회성 그 치료를 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일회성 치료로. 네, 예. 지금 여기서 보면 물리치료나 이거 치과 검진 이런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 치료가 되는 것인데 또 특히나 나이가 지금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업 장소가 지금 4개소로 돼 있어요. 네, 예. 그 4개소는 어떤 우리 부안의 균등을 맞추기 위해서 4개소로 한 거예요? 선정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4개 읍면에서 예. 받고 또 그다음에 지금 그 대상자를 네. 고령이나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취약계층하고 소위계층하고는 어떻게 차이나요? 위에서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취약 농업인이라고 취약인이라고 했고 또 대상자에서는 소위 계층이라고 해가지고 800명이라고 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해서 그 대상자 800여 명을 이렇게 예상을 했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취약하고 소위는 어려움에 처한 계층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서 또 소유계층은 또 뭐 독거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유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됐을 때 우리 과장님은 이게 대상자들한테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만족도가요? 네네. 그래서 우수 사업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지속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만약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은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은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필요도 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소위계층 일명 아까 이 얘기는 뭐 소위계층이나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 농촌에는 다 사실은 고령자들입니다. 거기에서 사각지대에 돼 있는 분들이 보면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과연 치료를 검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치료 목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기준을 더 삼고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규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을 보시면 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이에요. 휴양마을이 우리 부안군에 10군데가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2군데 사무장만 사무장 수당을 주는데 2군데는 어디예요? 유유 홍잠마을하고요. 유유 홍잠마을 변산 그다음에 진서 산들바다 휴양마을입니다. 10군데 2군데 네. 다른 나머지는 활성화가 안 되는가요?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사무장 주는 조건이 방문객 수가 연간 3,000명 이상 본인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농림부 시스템에 다 올려야 됩니다. 3,000명 이상이 되고 또 소득액이 5억 이상 돼야 사무장을 지원해 줍니다. 나 성과금 공무원들만 주는 줄 알았더니 휴양마을도 성과금을 주네요. 네. 이상입니다. 예, 이현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촌군 한적과 소관은 부안 푸드 랩터타운 조성 사업이 최고로 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지금 준공을 목표로 앞두고 있는데 뭐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푸드앤랩터타운에서는 모든 부안의 로컬 푸드나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서 적용하는데 여기 지금 직원들은 현재 다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어요. 예, 예. 예. 그 사업이 우리 농촌 활력과에서 푸드앤랩터타운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도 최고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과장님의 짐이 무겁다고 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부안의 종합 먹거리타운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푸드앤랩터타운이 지금 인원이 다 구성이 돼 있다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그 임시 직매장까지 해서 지금 그 10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으로 하면은 다 돼요? 관리가 다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임시 직매장도 인원이 필요하고 또 공공급식 물류센터도 7월 달에 완공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그 재단도 아직 안 돼 있고 네, 또 그 기존의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그 다 우려 걱정하고 있어요. 그 아마 저게 우리 부안군 농민들한테 그 좋은 먹거리가 되고 일자리가 되고 뭐 소득 뭐 자원이 되고 하면 좋은데 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볼 때 1년에 그 예산이 약간 30억 말씀하셨어요? 예, 재단이 되면 재단이 30억 되면 정도. 30억? 예,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작년에 우리 온라인 판매가 20만 건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렇습니다. 20만 건이라는 그 저 자료 있나요?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네, 그 과장님 믿습니다. 과장님 정년 언제죠?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그 토대 위에 세워 놓고 나가셔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그 과장님 능력이 되니까 그것을 정확히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